법관은, 사법부는 절대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리고 입법부의 뜻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입 닥치고 따라와라. 선출된 권력의 정점 대통령을 입 닥치고 따라와라. 어디서 감히 선출된 권력 대통령을 거스르느냐. 이번 윤 총장의 징계 정지를 두고 상권 분립의 훼손이다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말이 돼?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뭐냐? 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거잖아. 나라를 지탱하는 큰 권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법, 입법, 행정, 이 세 가지를 셋으로 나눠서 그 누구도 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의 기본 아이디어잖아. 예를 들어서 의회가 법을 만든다. 그러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법부는 거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이게 삼권 분립인 거야. 서로가 서로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 대통령 탄핵을 생각해봐. 대통령 탄핵은 어디에서 의결하니? 국회에서 의결해.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느냐? 사법부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결정을, 서로의 지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삼권 분립이라고. 쟤네들이 지금 말하는 건 한쪽의 결정을 다른 쪽이 무력화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훼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한쪽이 결정한 걸 다른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권력이 집중된 거지. 권력이 독점된 거지. 권력의 독점은 뭐냐? 독재야. 지금 저쪽에서 나서서 계속 이걸 삼권 분립 이슈로 끌어가는데, 그리고 심지어 여당 의원들까지 우글우글 나서서 이게 삼권 분립의 훼손이다, 삼권 분립의 위반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개개인이 입법기관이자 스스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삼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여당 의원이 한 소리 중에 하나야.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 분립 위반 아닌가? 아니라니까. 대통령이 한번 재가하면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 이게 삼권 분립의 위반인 거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냐. 어디서 의원을 이런 것들만 주워다가 의원을 시키냐. 우리의 털보 김어준이도 여기에 한마디 거들더만. 무슨 일개 판사가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 것,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생각해봐라. 판사가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아니야. 일개 판사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뭐가 보장하냐? 법이 보장하지. 법이 보장하는 거야.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법이 보장을 하는 거라고. 그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정권 수사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낸 거고, 그 시도가 법원에 의해서 일단 정지된 거라고. 본안 소송은 남았어. 그런데 일단 그 효력을 정지시킨 거란 말이야. 그 법이 정해놓은 걸 지들이 거스르려고 하다가 막힌 거라고. 법에. 마치 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 근데 거기 지가 끼어든 거야. 새치기를 했어. 근데 발각이 됐어. 그래갖고 쫓겨났단 말이야. 밖으로 밀려났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저 선 따위가 감히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고 떠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 세상에는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내가 보기엔 지금 니들이 당하고 있는 게 반작용이에요. 지들이 당하고 있는 게 반작용이잖아. 하도 깽판을 치니까 심지어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가면서 문대령통을 지지하던 맘카페마저 이제 돌아섰다는 거야. 예전에 맘카페들은 막 정권 비판하는 글 나오면 삭제하고 강퇴시키고 막 이랬대. 요즘은 어떠냐면 누가 문재인 잘한다 글 올리면 그 밑에 리플 이만큼 달린다는 거야. 대체 뭐가 잘하냐고. 대기문 꺼지라고. 이게 지들이 한 미친 짓, 바보 짓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지들이 그걸 당하고 있는 거야. 무슨 반작용 타령이야 이제 와서. 내가 보기엔 얘들이 이런 상황, 이런 개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입법부는 행정부의 끈앞풀이고 거수기일 뿐인 상황. 사법부는 입법부에 들어가고 싶은, 입법부 앞에 줄을 서 있는 입법부 지망생일 뿐인 상황. 사법부 안에도 퇴임하고 나면 들어가서 국회의원 짓을 해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물론 일부지, 극히 일부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람들은 사실상 그냥 지망생인 거야. 입법부 지망생.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입법부가 보기에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이 아니야. 그냥 사상적 동지일 뿐인 거야.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우리와 앞으로 함께 쭉 같이 걸어갈. 얘들은 이게 삼권 분립이다. 이게 올바른 삼권 분립의 상황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상황. 그 누구도 대통령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저 대통령의 시녀, 대통령의 종, 대통령이 이끄는 대로 홍위병처럼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존재. 이게 삼권 분립인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뜻을 거스른다. 대령통의 뜻에 반발한다. 이러면 내 이놈 지엄한 삼권 분립의 법도를 어지럽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김두관이가 이 윤석열 판결을 보고 빡쳐가지고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지금 얘네들, 이 짝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축약돼 있어.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 있어.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의 다름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봐. 이 문장에 삼권 분립의 원칙이 살아있니? 전혀 아니지. 아니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뜻에 거슬러서는 안 된다. 사법부조차 대통령의 권력을 막아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말이 되니 이게?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얘들은 이상한 개념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이 우위에 있어서 임명직 공무원이나 사법부조차도 선출직 공무원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믿어. 김두관이가 지 마지막 문단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다시 물어볼게. 이 문장에 삼권 분립의 원칙이 살아있니? 전혀 없지. 원래 법관은 선출직이 아니야. 그런데 이 논리대로라면 법관은, 사법부는 절대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리고 입법부의 뜻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입 닥치고 따라와라. 선출된 권력의 정점 대통령을 입 닥치고 따라와라. 어디서 감히 선출된 권력 대통령을 거스르느냐.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난 이거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추미애가 또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로 재밌을 것 같아.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봐.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수처를 도입하면서 계속 제기돼 왔던 비판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들이 그걸 가지고 재미를 보았어. 지들이 그걸 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짓이 또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살아있는 권력이 임명한 조직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거야. 그런데 김두관은 지금 그걸 고백한 거야. 사실상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왜?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거든. 얘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그런 거야.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검찰이나 법관에 의해 막혀서는 안 된다. 감사원에 의해서도 막혀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탈원전 수사를 하니까. 감히 대통령의 공약을 막아서느냐. 그 사이에 불법이 있었고 조작이 있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서서는 안 된다. 얘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얘들이 생각하는 삼권 분립은 그런 거라고, 그런 수준인 거라고. 그걸 김두관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림종석 동무도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요즘 자꾸 찍찍찍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아니 그러니까 얘들은 왜 이렇게 자꾸 시를 쓰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시를 쓰냐. 그리고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야.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무슨 자아 비판하냐?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 보고 우리 림종석 동무가 전향한 줄 알았다니까. 그니까 완전히 자아 비판이잖아. 선민의식, 기득권의식, 자기들이야말로 거기에 절어 있는 사람들 아닌가? 자기들은 선하고 자기들은 무결무오고 심지어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 이건 어려워서 몰라, 이딴 식의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자기들이 국민보다 위에 있다, 국민들은 판단을 못한다, 국민들은 무지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잖아.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고 나서 사건을 구성한다. 이거 지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결론 내놓고 현실 끼워 맞추는 거, 안 되면 조작해가지고 없애는 거. 탈원전은 해야 되는데 경제성 평가를 했더니 너무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 죽을래, 이래서 서류 조작하고 귀신시켜서 파일 지우고. 귀신시켜서 파일 지우고 가동률 줄이고 내용 연한 줄이고 이래가지고 정지시킨 거잖아. 지들이야말로 그 짓을 하는 놈들이잖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 그걸 안 해서 지금 나라가 이 꼴이에요. 부동산도 이 꼴이야, 경제도 이 꼴이야. K방역 타령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그 와중에 백신은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고, 지들이 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라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앉았어? 거기다가 림종석이가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니야? 그치. 사법 권한이 인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가? 아니야. 법이 규약이기는 하지만 인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온 국민이 반대를 해도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 그게 사법이야. 온 국민이 조두순을 사용하기를 원해도 법이 그렇지 않으면 사용시키지 않는 것, 그게 사법이라고. 법은 인민의 도구가 아니고 판사는 인민의 심부름꾼이 아니야. 림종석 동무 글을 보면 법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니야. 법이 필요 없다, 판결은 인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인민재판인 거지 정상적인 사법체계가 아닌 거야. 정상적인 사법 프로세스가 아닌 거라고.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뭔지 미국의 예를 보자.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야. 죽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자리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손을 댈 수가 없어. 연방대법관도 퇴임 후에 어디 더 좋은 데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이 나와도 대통령이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 오바마 정부 말기에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왔어. 도널드 트럼프는 그게 싫었을 거야. 그러나 뒤집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지금 구성된 연방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 그러나 연방대법관은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탄핵할 수는 있어. 연방대법관이 물러나는 4가지 조건이 사망, 사직, 은퇴, 탄핵이야. 이게 삼권 분립인 거야. 권력이 서로 물고 물려 있는 것, 서로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 이게 삼권 분립이라고. 대통령이 한번 정한 것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 이건 삼권 분립이 아니지, 이건 제정이지. 로마 시대에는,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독재관이라는 게 있었어. 딕타토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어져서 지금 독재자, 딕테이터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건데 6개월에서 1년짜리 단기직이었어. 로마는 원래는 공화정이었잖아. 의회, 원로원이랑 집정관 둘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그런데 독재관은 혼자서 단독 의사결정권을 가져. 이게 술라가 국가를 개혁한답시고 임기 없는 독재관을 한번 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에 임명이 돼. 스스로를 임명해. 그래서 국가의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야.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결국은 공화정이 무너지고 로마가 제정으로 들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누군가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혼자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것도 아니야. 뒤집을 수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